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미 전기차 시장, 그중에서도 얼티엄 세일즈 상황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GM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랑요, 또 새로 나온 관세 변수, 이게 또 우리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곳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연결고리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GM의 얼티엄 셀즈 기반 전기차 판매량이 연초 목표에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죠. 아, 그래요? 얼마나 못 미치는데요? 올해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니까 한 7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7만 대. 근데 연간 목표가 30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진도율이 한 23%,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3%요. 4달 동안에요. 와.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거의 뭐 매달 3만 대 가까이 팔아야 한다는 계산인데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럼 이 추세로 가면 연간 판매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월 평균 한 17,000대 정도 팔리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단순 대입하면 연간 한 21만 대, 그 정도가 예상됩니다. 21만 대. 작년보다는 늘긴 했겠지만 GM이 기대했던 거랑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중에 GM 차량이 한 5만 1,000대 정도 되고 혼다 프롤로그가 18,000대 정도 차지하고요. 아, 근데 여기 또 변수가 하나 끼어들었잖아요. 그 4월부터 발효된 무역 확장법 232조, 25% 추가 관세.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티엄 셀즈 주력 모델들, 그러니까 GM 이코녹스나 블레이저, 혼다 프롤로그 같은 차들이 대부분 멕시코에서 생산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멕시코 생산 비중이 60%가 넘더라고요. 60%.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3위조 관세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드는 거라 기존의 USMCA 같은 무역협정이랑 좀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 멕시코 생산분에도 그냥 붙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세가 딱 붙으면 IRA 보조금을 받더라도 소비자 가격이 한 7%에서 많게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10%나요? 와, 그러면 판매에 진짜 부담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안 그래도 좀 빠듯해 보이던 판매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같은데 이게 그럼 배터리나 소재 공급망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연간 판매량을 좀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1만 대로 잡으면요. 필요한 배터리 총량이 대략 한 24.6 지와트아워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24.6 지와트아워. 네. 이걸 다시 양극재 수료로 바꿔보면 뭐 여러 손실률이나 재고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연간 약 4만 3천 톤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3,000톤. 네. 주요 공급사가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이고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보이네요. 자료에 포스코 퓨처엠의 연간 목표 출하량이 32,000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전체 필요한 양이 43,000톤인데 포스코 목표가 32,000톤이다. 그럼 이거 전체 물량의 거의 4분의 3을 포스코 퓨처엠이 다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회사가 비슷하게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럼? 네, 그렇죠. 만약에 두 공급사가 물량을 그냥 반반씩 나눈다고 가정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32,000톤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이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요. 포스코 퓨처엠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얼티엄 셀즈 차량 판매량이 원래 GM 연초 목표였던 30만 대 수준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0만 대? 네, 그래야 전체 양극재 수요가 한 6만 톤 이상이 되고 그 절반 정도로 공급하는 그림이 좀 가능해지는 거죠. 와, 결국 GM 판매 실적이 지금 예측치인 21만 대보다 거의 뭐 50% 가까이 더 늘어야 포스코 퓨처엠이 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관세 변수까지 생각하면 이거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그렇습니다. 5월 이후부터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러면 판매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배터리셀을 공급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이고 또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퓨처엠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 전망치를 좀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숫자 하나가 이렇게 국제 무역 정책, 생산기지 위치, 또 핵심 소재 기업들의 실적까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니까 와,
진짜 흥미롭네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분석이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변수가 이렇게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관세 압박이나 수요 변동성의 앞에서 GM이나 혼다 같은 완성체 업체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공급사들은 과연 앞으로 생산 기지 전략이나 소재 조달 전략을 어떻게 좀 바꿔나갈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그들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